신경치료하면 신경을 죽이는 거니까 감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경치료하고 나서 왜 아픈 거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아와 잇몸뼈는 따로 떨어진 구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치아 내부에 감각신경이 없더라도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에서는 여전히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거죠. 신경치료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루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보통 한 3-4번 정도 내원이 필요하고 전체 치료 기간도 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 중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신경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이에요. 이 치아 신경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신경관이 3개, 4개 이상인 경우도 많고 하루 만에 이 모든 신경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상된 신경 조직이 남아있으면 자극을 받은 신경 조직에서 아무래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경치료 과정 중에 잇몸뼈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쇠꼬챙이처럼 생긴 파일이라는 기구로 신경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파일은 이제 신경 조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관의 길이도 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이 이제 신경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뿌리 끝을 넘나들면서 저희가 신경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파일에 의한 잇몸뼈의 자극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경치료 도중에 사용하는 이제 소독액이 잇몸뼈 바깥으로 나가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가벼운 진통제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신경치료 과정 중에서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에요. 보통 대개 한 2-3일 정도 이내에 자연스럽게 이제 가라앉죠. 신경치료 중에 이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경치료를 다 마치고 다 끝내고 크라운까지 씌운 뒤에도 만약 아프다면 신경 죽어 있는 건데 왜 아프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신경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신경치료하고 한 달 이내에 씹을 때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욱신거리거나 이러는 통증은 그냥 적응 과정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한 달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만약 통증이 발생했다, 이때는 뭔가 신경치료에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어요. 크라운까지 모두 마친 뒤에 3-4개월 이내에 만약 통증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놓친 신경관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증상은 씹을 때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치아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누르거나 심지어는 이제 양치질을 할 때 칫솔질로 건드릴 때 불편한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보통 어금니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금니는 신경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에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 치아고 그래서 신경치료 이후에 통증이 어금니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위쪽 큰 어금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신경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신경관 이름인데 제2근심 협측 근관이라는 신경관이 있어요. 이제 약어로 말하면 MB2라는 신경관인데 이 신경관은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하다 보면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고요. 특히나 이제 육안으로는 잘 식별이 어렵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 중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 신경관을 이제 놓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점은 이 MB2라는 신경관이 실제 치아에서 한 80에서 90%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수치적으로 환산해 보면 위쪽 큰 어금니 신경치료를 할 때
거의 한 60에서 70%는 이 신경관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이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통증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신경치료 후에 수개월 또는 이제 수년이 지난 뒤에 이제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신경치료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잇몸뼈 쪽으로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 끝에 까맣게 동그랗게 잇몸뼈가 흡수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이 생기기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수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관 내부에 세균 감염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치아 내부가 세균에 감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경치료 당시에 세균이 남아있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라운이나 어떤 수복물의 틈으로 세균이 계속 침투를 해서 결국 뿌리 끝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신경치료 후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이제 진단명으로 이제 치근단 염증이라고 하고, 이를 이제 저희는 신경치료 실패라고 간주합니다. 신경치료 과정 중의 통증은 이제 비교적 흔하고 보통 2-3일 정도에 가라앉는 이제 정상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추가 소독을 받으면 보통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 후에 이제 한 달 이내의 통증은 적응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속되면 신경관을 놓친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수 있고요.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뒤에 통증이 생겼다면 아마도 신경치료 실패 가능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